열려라 참깨. 에헤이. 자, 네. 제가 저번 주에 준비를 해놓은 걸 이제 이번 주 하기로 했고요. 네, 저는 오늘 좀 여러 가지 재미난 친구들을 좀 데려와 봤습니다. 일단은 파이페스트라고 르로봇이라고 이제 다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네, 허깅 페이스에서 이제 요즘 잘 나가고 있는 로보틱스 프레임워크이에요. 그래서 파이페스트라고 범용 로봇 제어를 위한 VLA 모델이 최근에 공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Frequency Space Action Sequence Tokenization이라 그래서 신호 처리 기반 액션 토크나, 그래서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으로 액션 시퀀스를 압축을 한 다음에 바이트 페어 인코딩으로 열대 압축률 달성. 저도 약간 짧은 지식을 좀 아는 체 하자면 BP는 기존의 NLP에서도 많이 쓰이는 테크닉인데, 이제 특히 요 로보틱스 VLA도 토크나이저를 통해서 액션 토큰을 이제 심볼릭하게 구성한 데이터를 가지고 핸들링하는, 그런 메커니즘인데, 이렇게 액션 시퀀스랑 이제 압축을 잘 해서 그거를 이제 액션 토큰을 그 다음 넥스트 토큰으로 프레딕션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공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파이젠마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시그리 비전 인코더랑 젠마 2B 언어 모델. 그러니까 매우 요즘 이제 아마 요즘 많이들 이제 LLM 가지고 노신다고 하면은 이제 매우 익숙한 이제 레벨이 되신 것 같습니다. 이제 LLM과 비전 인코더는 항상 딸려가는 요즘 시대죠. 그래서 젠마, 요 오픈소스 풀려있는 젠마, 구글의 젠마랑 시그리 비전 인코더. 이것도 국밥으로 많이 등장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요 두 개 국밥 친구가 하이젠마의 아키텍처를 따라서 가고 있고, KV 캐싱도 LLM 추론 최적화 기법 중 하나인데, 뭐 빠르게 추론해서는 말 그대로 키밸류를 캐싱해서 추론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기술을 같이 접목을 해서 하이패스트로 로브 프레임워크 위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근데 특징은 이제 디퓨전 기반이라고 하는데 학습이 무려 5배가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벤치마크에서 이제 82%의 성공률이 보여줬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네, 여기 허깅 페이스의 르로봇에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허깅 페이스, 저도 이제 약간 좀 허깅 페이스에선 고인물이긴 한데, 보실 때 특히 이제 여기 내용 이렇게 딱 보시잖아요. 그래서 뭐 토크나이저 이렇고, 뭐 이제 파라메터는 이런 거 넣어서 써보고, 뭐 이제 여기 이제 RL도 들어가니까 폴리시 이런 거 써주고, 트레인, 네, 학습 코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시킬 수 있습니다. 학습 어렵다고 하는데 요즘 이렇게 허깅 페이스가, 정확히 이제 르로봇이겠죠. 르로봇에서 학습 코드도, 코드는 아니고 요 함수를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학습할 때 뭐 이런 거 넣어서 블렌딩 해라.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네, 인퍼런스도 할 수 있습니다. 인퍼런스도 KB 캐싱 true를 주면은 KB 캐싱 해가지고 추론 빠르게 해라. 캐싱 하겠죠. 그래서 모델 아키텍처는 비전 코더랑 랭귀지 모델이 같이 있다. 그래서 쭉 보는데 이제 보실 때 옆에 있는 친구들도 같이 보면 재밌어요. 이제 요노마가 이제 여기서 내가 뭐 사이드 프로젝트든 이제 간단한 프로토타이핑 프레임워크를 볼 때 얘를 이제 막 많이 들여다 볼 거잖아요. 보다 보면 요 근처에 허깅 페이스가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 셋도 있고, 여기 이제 모델들도 같이 계속 올려주는데, 여기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사실상 요쪽에서 놀고 있는 개발자분이시면 이제 여기에서 같이 나오는 거를 이렇게, 이런 친구가 있구나. 그루트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쇼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빙 페이스 보실 때는 옆에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최신의 기술들이 쇼핑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이 테스트는 이제 구체적으로 뭘 하는 녀석이냐라고 하면은 이제 로봇의 액션 기어를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명령을 주기 위해서 시뮬레이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대표적인 건 이제 매니플레이터고, 그래서 이제 토크나이저는 이렇게 잘라서 넣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씬마다 등장하고 AR 방식으로 해서
트랜스포머 넣은 다음에 액션 토큰 빡빡빡 뽑아.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그 현장에 맞게 이제 어떤 플라이어가 주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로봇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플로우를 이제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왜 빠르냐? 이거는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트레이닝 코드랑 인퍼런스 코드, 모델 아키텍처, 뭐 파라미터 이런 것들도 좀 볼 수 있고, 예, 뭐 비교했을 때 기존의 파이보다 파이 패스트는 학습 속도가 무려 5배가 빠르다. 그래서 이렇게 오토 리그레시브가 아직까지는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이블 캐싱까지도 지원해서 점점 그렇죠. 버전이 좀 더 올라가게 느껴지죠. 그래서 하이 쪽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 오른쪽에 추가로 이제 표가 더 등장을 하면서 업데이트가 될 예정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LLM과 비슷해지고 있다는 걸 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LLM에서 쓰고 있는 테크닉들을 마구마구 가져와서 무엇에다가 입히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이 테스트는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오리엔트 애니띵 V2입니다. 또 애니띵 시리즈가 등장을 했어요. 저도 지금 되게 오랜만에 등장을 했는데 그 사이에 그 애니띵 시리즈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트 애니띵 V2래요. 그래서 저도 이게 벌써 V2인가? 난 V1도 본 적이 없는데 했는데 이제 그 보시면 이제 우리가 오리엔트가 우리 이제 좌표계 같은 거 공부할 때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이제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매우 일반화된 그런 오브젝트를 대상으로 오리엔트를 원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서 볼 수가 있다. 그러면은 기존에는 앞면만 보고 있던 거, 야, 좀 뭐, 뒤집어봐, 돌려봐 하면 이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자유자재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게 이제 애니띵 시리즈의 또 새로운 그런 이제 아이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아키텍처는 기본적으로 클래스 태그는 우리가 많이 쓰이는 이미진에서 있는 거, 대부분 다 3D 에셋 제너레이션 하는 쪽에서는 많이 쓰이는 그런 오브젝트 클래스들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캡션이랑 이미지 넣으면 오리엔테이션 조정해가지고 짚어서 오리엔테이트하고 로테이트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 트레이닝은 역시나 조인틀리 인코더 해가지고 두 개 다 블렌딩해서 섞어서 넣었다. 그래서 돌릴 수 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이제 파라메트릭 러닝을 잘 설계해서 한다고 하면은 데이터 다 때려 부으면 우리는 뭐시기 애니띵이에요라고 이제 하는 시대죠. 그래서 오랜만에 등장해본 오리엔트 애니띵 V2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오픈 V2X. 사실 이쪽 분야는 저도 막 엄청 잘 아는 건 아니고 좀 저도 생소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좀 보다가 재밌어 보여가지고 가져왔는데 요거는 이제 같이 보면서 저도 이제 막 다 이해한 건 아니고 자율주행 시스템의 시뮬레이터 할 때 이제 실제 여기 보면은 리얼타임 인바이러먼트 퍼셉션 앤 인터랙티브 피드백 뭐 어쨌든 리얼타임의 환경 구성을 퍼셉션과 인터랙티브 할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을 구성했다. 그래서 뭐 MQTT 브로커 뭐 이런 거 메시지 넣어가지고 보내주고 이제 그런 것들을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안했는데요. 키 피처로는 이제 당연히 퍼셉션을 해야 되니까 이제 대표적인 이제 욜로 같은 거 넣고요. 라인 디텍션 넣고요. 그다음에 V2X 커뮤니케이션 레이어, 메시징으로 피드백 주는 파이프라인이겠죠.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바이 디렉셔널하게 메시징 주고받기 위해서 이거 하나 구성을 하고
그럼 environment는 이제 real-time semantic scene representation이라고 하는데 그 combining perception in V2X 데이터. 예. 맞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가져왔습니다. 잘 모르지만. 예. 근데 이제 제 생각엔 아주 인투이티브하고 컨벤셔널하게 아주 잘 구성을 한 오픈 소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리얼타임 시멘틱 씬 레프레젠테이션이니까 아주 훌륭하죠. 예. 예, 맛있죠. 예, 딱 봐도 맛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또 심지어 어노멀리 리포팅 인터페이스 해가지고 GUI for driver feedback collection to improve perception. 네, 짱이네요. 네, GUI에다가 운전자 요거 하면은 피드백 받아가지고 어노멀리 로깅 쌓아가지고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에너지 프로파일링도 있는 것 같아요. 코드 카본 인티그레이션 프로세스. 근데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코드 카본이 왜 등장하는지 모르겠는데 에너지 프로파일링까지도 고려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베디드 레디, 라즈베리 파이까지 해서 엣지에서 돌릴 수 있다. 아마 이쪽 하신 분들은 지금 벌써 약간 눈낮다시고 계신 것 같긴 한데 좀 재밌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아키텍처는 퍼셉션 들어가고 커뮤니케이션 들어가고 environmental reconstruction 들어가고 그래서 하고요. 프리테인 모델 데이터셋 이런 거 썼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모델 다운받아서 해봤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율로 넣어가지고 라인 디텍팅하고 이렇게 GUI 떠가지고 피드백 주고 주거니 받거니 하겠죠. 그래서 짝짝짝 파이썬 샥샥샥 해가지고 컨피규레이션은 파이프라인 체크 클래식이냐 이제 딥러닝이 쓸 거냐 이제 뭐 이런 이제 모드도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에 이런 거는 아무래도 되게 이제 라이트웨이트하기 때문에 이제 좀 한번 재미삼아 돌려보고 내가 요 비슷한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은 약간 참고용이나 그런 걸로는 아주 재밌어 보입니다. 코드도 꽤잘 공개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아파치 2 그래서 좀 재밌는 분이 이런 거 좀 가져와서 했는데 딱 이런 프로토타이핑이랑 자랑하기 좋은 그런 프레임워크를 아주 잘 구성해 주신 이런 오픈 소스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한번 라이브 코딩 하면서 좀 더 좋게 할 수 있겠죠. 아까처럼 좋은 친구들 데려다 놓고 거기다 트랜스포머 좀 껴주면 이제 좀 있어 보이겠죠. 그래서 오픈 V2X 소개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Q1 이제 요건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카메라 앵글 조절해가지고 이미지 시점 전환도구 해주는 건데 요거 저 되게 깜짝이야. 아이고 그래서 소리가 터져가지고 요거 마우스로 드래그 해가지고 원하는 위치에다 이렇게 불러서 쓸 수 있는 Q1 카메라 이런 게 등장을 했는데 단일 이미지에서 원하는 씬 뷰에서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테스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땡겨가지고 원하는 자재로 돌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해볼 수 있는데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혹시 이제 혼자 여행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약간 좀 괜찮은 셀카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써볼 수도 있고 일단 Q1이니까 일단 되게 뭐 한국어고 뭐고가 아니라 비전 언더스탠딩, 뭐 랭귀지 언더스탠딩, 그다음에 제너레이터까지는 어쨌든 지금 현존하고 있는 그 VLM에서는 어쨌든 상위권에서 최대한 잘 굴러다니는 친구들의 백본을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Q1 이미지 이거 참고로 그 알리바바가 자체적으로 공개한 겁니다. 그래서 아파치 2 라이선스니까 요걸로 재밌는 서비스 같은 거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런 게 나왔고요. 그리고 ArcGIS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요 GIS는 다들 들어보셨죠? 이제 이상하게도 GIS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리뷰 드린 적이 있는데 인더스트리에서는 되게 좋아하는 그 도메인이자 기술인데 이상하게 리서처스 사이에서는 잘 와닿지 않는 그런 친구인데 GIS는 말 그대로 그 지오메트리컬 인포메이션 그 데이터베이스의 형태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그 구조 좌표계 기억해두고 잘 짜집기 해서 맵 위에다 올려놓고
어디다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는 GIS인데 그 아크가 요 좀 오래된 인스티튜션이에요. 그 GIS 쪽에서 오랫동안 하던 건데 그 시각해서 보여줄 만한 자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글밖에 없네요. 음, 음. 이제 보통 뭐 이런 지오메트리 레벨에서 이제 뭐 3D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use same view data small extents. 네. 음, 여기 보면 이제 create and local scenes directly 글로벌이랑 로컬 씬을 이제 그대로 생성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데이터를 넣어주면은 거기 맵에다가 글로벌 씬이랑 로컬 씬 그대로 만들어서 맵을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건 이제 기술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제품의 형태로 유스 케이스나 이런 것도 많이 만들어주는 건데 그게 이제 요즘 뭐 아크 쪽도 저도 뭐 오랫동안 본 건 아니고 이제 이쪽 요 GIS 분야에서 꽤 오랫동안 계셨던 그런 사이트인 것 같아요. 아크 GIS 프로. 네. S3라고 하는 그 기관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지오메트리 GIS라든가 이런 이제 그 에스머스 그 기후 쪽이나 뭐 이런 쪽 그런 거한테 쓰이는 그런 프레임워크인데 프로급 이제 저기가 나와서 가우시안 스플래시든 GIS든 그 다음에 3D 맵, 에셋, 그 다음에 로케이션, 지오메트리, 뭐 기타 등등등등 다 이게 이제 요즘 연동돼서 한 번에 이제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공간 좌표계가 다 원큐의 프레임워크에서 돌아간다. 그래서 기업형에서는 좀 이런 쪽에서 유스케이스들이 많을 텐데 이제 요 아크지아이스 프로 맵 버전에서 나왔다. 그래서 특징들은 뭐 비주얼라이즈 2D 데이터, 그다음에 3D 씬도 스페이셜 릴레이션십 with vertical axis to gain new perspective data. 그 3D 씬이랑 그다음에 이제 그 공간 간의 그 관계를 서로 이제 좌표계에 따라서 어, 그 릴레이션십, 뭐 그래프를 하나 그려줄 수가 있고요. 디스플레이 옵션 하는 거는 이제 뭐 스케일 조절, 코디네이트 이런 것들 다 조절할 수가 있고 심볼이나 라벨이나 뭐 팝업 같은 거 다 커뮤니케이션 해서 데이터 레이어 쌓아가지고 올릴 수가 있다. 멀티 스케일 맵, create vector tiles, 그다음 explorer map and their contents using navigation command. 뭐 이제 그 투어링 하는 거죠. 버추얼 투어링 같은 거 가능한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나 키보드로 숏컷 같은 거 넣을 수 있고 애니메이션도 넣을 수 있대요. 애니메이션 넣을 수 있고 그게 이제 맵에서 뭐 넣고 빼고 뭐 비디오 만들고 뭐 이런 게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워크인드 템포리얼 데이터 비주얼라이즈 체인지 오버 타임. 그 시간 타임라인까지도 조절할 수가 있다. 그래서 타임라인에 따라 그 공간이 바뀌고 있는 그 씬의 3D 씬, 2D 씬, 코디네이트 뭐 각종 모든 이제 내비게이팅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비주얼라이즈 데이터 오버랩 the same location 다이나믹 렌즈 레이어.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서 다양한 그 레이어와 그 시마틱한 레이어나 레프레젠테이션들이 있잖아요. 뭐 지형, 뭐 지하 침만, 공기, 자동차, 뭐 흙, 동물, 뭐 이제 이런 위에서 돌아다니는 모든 레이어들을 다 애스트랙트 해가지고 추상화해서 레이어를 쌓으면 그거를 이제 다 올려서 돌릴 수가 있다. 가능하고요. 쉐어링 로케이션, 뭐 웹에다가 배포도 할 수 있고 뭐 그렇다. 요게 이제 요즘은 다 된다. 그래서 사실상 저도 이거 보면서 그 스페이셜 그 개의 그 팔란티어 같아요. 온톨로지 같은 거죠. 팔란티어는 이제 그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의 온톨로지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이 아크GIS 프로는 사실상 그 공간좌표계 팔란티어 온톨로지이지 않을까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스펙과 제품화가 돼서 많은 데이터들을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레임워크가 나왔죠. 제품이에요. 아마 이거 돈 주고 사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쪽에서는 이런 거 많이 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로고 플래너라 그래서 실형 로봇 자율 내비게이션을 위한 엔드-투-엔드 프레임워크. 그래서 로그 플래너 해서 뭐 절대 매트릭 스케일 기반 뭐 백본에 갖고 있고 히스토리 관찰해서 뭐 기아가 내 뎁스애니팅에서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심투리얼 한다 하는 건데 한번 보시면 로고 플래너 제목이 이제 Localization Grounded Navigation Policy with Metric Aware Visual Geometry. 제목부터 벌써 저도 어그로가 끌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프라이어는 내비게이션은 이제 그 로컬라이제이션 하는데 그게 이제 센서의 인트리직 캘리브레이션이라든가 스테이트를 추정하는데 그게 이제 대부분은 그 로봇의 그 인바디드라든가 그 환경에 따라 제한적인데 그걸 이제 매트릭 스케일이랑 모든 그라운드 레벨에서 퍼셉션 해가지고 맵과 플래닝을 다 짜서 센서 퓨전 넣어가지고 퍼셉션 모델링해서 넣어주면 로컬라이제이션 플래닝이 엔드-투-엔드 원큐로 동작을 한다. 그래서 로컬라이제이션 그라운디드 플래너 이름 되게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들어도 약간 이쪽 슬램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재밌어 보이는 이제 그런 건데 이게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돌려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프라이어랑 데이터 넣어주면은 자동으로 플래닝이랑 로컬라이제이션이 다 가능해서 그게 이제 그 매트릭 스케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동작을 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로봇한테 플래닝 시켜줄 수가 있는 거죠. 뭐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로봇도 물론 플래닝이 되어 있겠지만 이게 그 리스틱할 거잖아요. 근데 여기 좀 더 확장되고 뭘 좀 더 광범위한 범위에서 플래닝이랑 그라운드 레벨에서 이제 플래닝을 할 수 있고 그걸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하면은 그게 이제 아까 소개드렸던 파이패스트 같은 녀석에다가 그거 넣어주면은 넣어주면 이제 자기 할 일 한다. 전기만 주면 이제 일하는 친구가 되는 거죠. 아주 똘똘하게. 그래서 이런 친구도 되고요. 이쪽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죠? 잠깐 3D 프린팅 갑자기 왜 등장하죠? Stick robot provide ready to print STL file. 네, 혹시 프린팅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군요. 네, 프린팅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쪽은 잘 모르긴 하는데, 뭐, 이런 게 있다고 하고요. 어셈블링 할 수 있고, 네, 라즈베리 파이 프린팅, 네, 그렇죠. 꼭 한번,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다 넣어서, 여기도 르로봇 껴 넣는 것 같아요. 르로봇 껴 넣고, 뭐 이것저것 많이 쓰는 거 설치해 놓고, 따다닥 설치, 모델 컨피그레이션 눌러보고 하면은 이제 로봇 등장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텔레 어플리케이션 하고 디플로이 뭐 없네요. 바로 뭐 텔레 어플리케이션 좀 하고 바로 디플로이네요. 그래서 디플로이 하면 이 친구 돌려서 볼 수가 있다. 서버 이거 켜놓으면 요거 플래닝 한 놈, 야 움직여 하면 이제 뭐 통신해서 움직이겠죠. 약간 요런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뭐 대단하다기보다는 파이튜닝 롱 호라이즌 비주얼 지오메트리 백봉이라고 하네요. Absolute metric scale, enabling this statement and create the localization. 해봐야 알겠죠? 엄청나게 쩔게 적어주긴 했는데 해봐야 얼마나 정확하게 봐야겠지만 어쨌든 롱 호라이즌하고 롱 그 트레젝토리를 그 극복할 수 있다고 하면은 괜찮은 소스일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뭐 듣보잡은 아니고 유명한 대학에서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니까 또 플래닝에서 로봇 굴리시는 분들도 재미있어 하실 것 같다. 이 정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RL 이제 그 RL도 요즘 그래서 이제 뭐 이것저것 해서 하는데 결국은 누구 잘하냐 하면 이제
더 잘 동작하면 어떻게 했어 하면 이제 아래 이제 잘 하는 거냐 중요한 건데 이제 요거는 논문은 그냥 갖다 오셔서 보시면 되고요. 그 RL의 그 폴리시랑 리워드를 설계해서 데이터 넣고 뭐 어떤 걸 리워드로 하고 어떤 걸 폴리시로 구성해서 할 거냐인데 보통 이제 RL은 그렇게 시작하고 많이들 연구가 되는데 여기는 리즈닝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리즈닝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그 본 적 없거나 좀 더 어렵고 뭔가 그 함축되어 있거나 좀 더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를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을 사실 리즈닝이라고 하는데 그 아래를 잘 설계하면 이제 그 좀 더 똑똑한 리즈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논문 제목도 그 from fx and gx의 fgx 해서 함수를 그 네스티드하게 설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실제 논문에서는 간단한 그 연산만 예시로 해놨어요. 그래서 뭐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뭐 상관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수식, 그거를 이제 코드 형태로 해서 했는데, 그게 이제 사실 이 논문에 되게 그 이제 클레버한 부분이고, 그래서 걔네가 증명한 거는 그 어떤 문제 정의를 그냥 어떤 메모라이즈해서 기억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 이게 문제 메타 문제로 가면은 그거를 RL로 설계해서 하면은 실제로는 더 안에 있는 메타 되어 있는 그 내재된 정보와 지식들을 추론하는 능력이 생긴다. 그래서 그 새로운 능력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fx 함수를 넣어서 RL로 배웠어. gx도 배웠어. 근데 이제 gx의 그런 그 인테일먼트 하는 fx의 문제를 설계한다고 하면은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리즈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네스티드한 구조로 그 함수를 구성을 해서 RL을 먹여가지고 해보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RL을 좀 더 하이 레벨 내지는 좀 더 어드밴스드하게 학습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게 이제 일반화까지도 되고 추론 능력을 근본적으로 이제 변화시킬 수 있었던 그런 기술이 그게 입증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논문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네, 예시 문제가 뭐 적인 것 같아요. 뭐 정말 이렇게 했어요. 그 파이썬 함수 펑션 캡틴 해가지고 뭐 이런 거 넣고 펑션 16 해서 뭐 넣는데 이제 다른 이제 문제인데 그거를 이제 스트링으로 트랜스폼 해가지고 그러니까 문자열로 하나 구성한 다음에 그 안에서 네스티드 구조로 더 추가적으로 리즈닝이 가능하냐. 그래서 제너라이저블 한 거를 컴포지션 스킬로 디컴포즈하고 컴포즈한 걸 커프 붙이고 한 거죠. 붙이고 나서 아래로 먹이다 보니까 컴포지션 되는 문제들은 잘 풀더라. 그래서 새로운 태스크 B와 C와 이런 내재된 문제는 훨씬 더 잘 푼다. 그래서 이제 요 아래를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더 설계해서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리즈닝 능력이 훨씬 좋아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제 데이터 자체는 그 뭐 유의미하냐라기보다는 이제 이 논문의 그런 아이디어는 이제 네스티드된 함수를 컴포지션에서 한 것도 있지만 정말 그 간단한 스트링 결국 이제 우리가 지식이라는 건 다 문자열로 들어올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문자열을 그대로 구성을 해서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이제 아이디라는 상태로 데이터를 임베딩 해가지고 넣은 걸 이제 아주 네, 잘 멋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게 저는 읽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해야 그쵸? 예, 약간 좀 연구기도 하고 좀 아래도 좀 이렇게도 해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리고 애니메이트 애니띵 또 나왔습니다. 예, 이것도 또 네, 보면은 동영상 이미지 한 장 넣고 애니 그려주는데 짱 잘 그려주죠. 예, 좀 조금 짧긴 한데 요게 더 낫겠죠? 바비 넣고 바비 워칭 카메라 스마일 페이스 하면은 예, 웃네요. 예, 클럽 스위밍도 예, 뭐 바람 날려라 물고기 헤엄쳐라 애니를 매우 잘 그려줍니다. 그래서 네 이제 누구나 다 예, 그, 그 미야자키 하야오가요. 예,
누구나 다 만화 작가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트 애니티 만화 너무 이제 재밌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이거는 공개된 곳이 여기가 어디더라? 까먹었는데 뭐 파인튜닝 할 수 있다 뭐 그렇긴 한데 어디서 했는지는 조금 하네요. 거기 좀 알리바바네, 알리바바. 오, 네, 알리바바에서 네, 썼네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유넷을 썼네요. 네, 유넷을 썼는데 애니메이트도 애니메이션도 이렇게 네, 제너레이팅 해가지고 만들 수 있다. 네, 그래서 애니로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 하나 숨쉬게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 더 있네. 잠깐만. 얘는 뭐지? 잠깐만요. Learning to reason the 4D. 그 4D 저기 언더스탠딩 하는 건데 요것도 이제 비디오 넣고 4D 학습용 QA 데이터 넣어가지고 4D는 아시죠? 3D 씬에다가 타임 스탬프 추가되는 이제 움직이는 3D 씬을 이제 보통 4D라고 하는데 그거 이제 카메라 포즈랑 그런 이제 그 트레젝토리를 이제 동적으로 이제 3D를 이제 리컨스트럭션 하는 게 그런 기술인데 그게 이제 다이나믹 스페셜 언더스탠딩 소스예요. 그래서 지오메트리 셀렉션 모듈 그래서 큐 포머랑 뭐 이제 그런 구조를 썼다고 해요. 그래서 질문 의미를 압축하고 관련된 4D 사전 지식을 선택한 다음 지오메트리 토큰을 생성을 해서 이제 만들었다. 그래서 뭐 Q1 가지고 했다. 그래서 훨씬 좋아졌다고 하는데 한번 시각화된 자료가 있을지는 동영상을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3D 씬인데 이제 요 트레젝토리를 그대로 생성해서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VLM 요건 이제 VLM 쪽인데 리즈닝, 다이나믹 스페셜 리즈닝 해서 이제 만들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요것도 4D 쪽 저도 예전에 잠깐 좀 봤었었는데 이건 컨스턴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제 아마 작년 재작년쯤에 4D 쪽은 비디오 제너레이션 쪽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예 그냥 어렵게 토털리 제너레이션보다는 이제 리즈닝이랑 이제 LLM 써가지고 퍼셉션 레벨에서 좀 더 다이나믹하게 컨스턴시랑 그런 어 그 리크레이션을 좀 더 명확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컨스턴시라든가 롱텀 메모리도 문제도 사실 많이 해결이 돼요. 작년 재작년쯤 비디오 제너레이션 쪽은 사실 이제 롱텀 메모리 이슈가 사실 되게 컸었는데 물론 이제 재미나는 해결한 것 같습니다. 구글 해결한 것 같은데 최근에도 이제 좀 요 4D 쪽은 어쨌든 어큐뮬레이팅 되는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항상 문제였는데 그것들을 좀 다르게 좀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디오 롱텀 시퀀스 제너레이션도 사실 제너레이팅이긴 하지만 좀 더 LLM이랑 이런 이제 스테이트만 관리해서 그걸 이제 리즈닝해서 좀 더 컨스턴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4D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3D인 거죠. 이제 비디오 제너레이션 2D 이미지일 뿐인데 이건 또 3D까지 해서 그래서 좀 더 복잡한 문제고 훨씬 더 파라미터가 많은 이제 그런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피처가 더 많은 것들이 좀 더 잘 학습을 시켜놨다. 그래서 사실 되게 좀 이것도 좀 인상 깊은 이제 연구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Shape R 해서 메타에서 그저께 공개한 건데 이것도 그 객체 단위에서 3D 메쉬를 이제 거의 이제 리얼타임 레벨에서 이제 만들 수가 있고 그게 이제 이게 다중뷰 이미지, 희소 스파스 포인트를 이제 2D로 투영한 다음에 VLA 캡션 넣어가지고 매트릭하게 정확하게 이제 객체를 이제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그래서 뭐 기술은 이렇게 했다. 샘3D랑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이제 매트릭이 더 정확하고 그다음에 뭐 굳이 이제 상호작용도 필요 없이 그냥 이미지만 넣고도 이제 생성할 수가 있고 다중교 일관성도 매우 좋아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 말쯤에 쌤3D가 대박이다라고 했는데 불과 몇 개월 안 지나서 이렇게 훨씬 더 컨스턴시하고 라이트 웨이트하고 좀 더 그 매트릭을 이제 좀 더 보존해가지고 원래 사실 이제 요런 그, 핸드홀드 레벨에서의 슬램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렐레티브한 걸 잘 못 지키잖아요. 또 길어지고 하다 보면. 근데 다 틀어지고 이제 이거 다시 정합하는 게 일인데, 매트릭이 잘 지켜지면 사실 이제 렐레티브한 그런, 드리프트도 좀 더 많이 이제 줄게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잘 잡힌다. 그래서 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멀티모달 컨디셔닝이랑 이제 이런 이제 어그멘테이션이랑 세컨 스테이지 컨버션 트레이닝 이런 이제 테크닉들을 써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게 일관된 그런 그 PCB랑 이런 거 만들어서 디텍션 해가지고 그대로 이걸 또 후기로 제너레이팅해서 매우 깔끔하게 잘 떠지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퀄리티 보고 좀 놀라긴 했는데 이 정도가 정말 웬만한 형태에서 다 나온다. 엄청난 거죠, 사실. 요거 아마 3D 이런 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뭉개지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정도 퀄리티가 매우 일관되게 나온다고 하면은 사실 상당하죠. 이 정도면 정말 쓸만하다. 라는 이제 느낌이. 사실 작년에 쌤3D만 해도 와 되게 괜찮다라고 했는데 좀 더 브렉스루 한 것 같아요. 훨씬 더. 네. 그래서 메시도 이 정도 레벨에서 만든다고 하면은 진짜 뭔가 그런 풀스택 디지털 트윈이 가능한 이제 그런 시대도 오는 것 같습니다. 디텍션하고 오너레이션하고 퀄리티가 엄청나죠. 정말 요 의자 사이사이 이런 것들 사실 다 막 뭉개지는데 잘 돌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오픈 소스로 풀리고 그쵸. 조명도 그렇고요. 사실 조명도 이게 얘네도 지금 요런 형태들이 또 쉽다고 하면 쉽다고 하는데 또 사실 어렵잖아요. 이런 거 좀 해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되게 애매한 게 많은데 일부러 이제 그것도 잘 된다라고 이런 케이스를 많이 좀 껴놓은 것 같아요. 넌 에어리얼 데이터도 된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되게 제너럴라이즈 되어 있긴 한데 상당히 잘 됩니다. 정말 요 정도 퀄리티면 사실 어마어마하죠. 이건 진짜 개쩔긴 하네요. 네. 근데 해봐야 돼요. 사실 저도 그 메타 몇 개 거 써봤는데 특히 이 메타 오픈소스 좀 저기한 것들은 좀 장난질을 좀 쳐놓은 게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장난질 쳐놓는 경우들이 좀 저는 있어가지고 네. 네, 아시겠죠? 살짝 얘네들 좀 장난질 쳐놓습니다. 사실. 네. 근데 뭐 어쨌든 요 정도 요 정도 퀄리티에 클로즈하다고 하면은 사실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3D 저기로는 아웃퍼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네. 네. 그렇죠. 가지고 질문은 질문 있으실까요? 잠시만. 해야지. 질문을 하나도 못 보내서 그러네. 없겠죠? 분이 떠들어 주시면 얘기해 주시면 놀랍게도 질문이 3개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네. 네. 하나는 무시하시면 이것도 되고요. 슬램 유튜브에 올라가나요? 네. 올라가요. 네. 그리고 이건 제가 답변할 거 아니에요. 형수님이고. 네, 잠깐만. 선생님의 논문 선정 기준 궁금해요. 그리고 검색하실 때 보통 키워드 기반 하시는 건지 특정 수치나 참고해서 하시는 건지 궁금해 둘 다 하실 것 같지만 놀랍게도 저는 날먹합니다. 저는 그 아시다시피 그 로테님이랑 또 내적 취미감 좀 한데 링크드인에 좀그 X 많이 봅니다. 예. 요 친구들 다 거기서 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별 저기가 없어서. 그냥 잘나신 해외 그 형아 누님 분들, 아저씨 분들 다 팔로우하면 매일매일 이런 양질의 컨텐츠를 떠먹어서 먹을 수가 있어요. X는 신입니다. 맞습니다. 현우님은 그러면 이제 그거 구독 안 하시죠? 스콜라 인박스. 그 구독해서 봐요. 그것도. 오,
네. 그거 예전에 소개시켜 주셨죠? 형기님이. 저 네, 그때 해서 아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것도 보고 저는 안 있습니다. 쓴 지 되게 오래됐는데 그걸 꾸준히 네. 그거를 해줘야지 이제 내 관심사가 바뀌었을 때도 쫓아가는데 저는 네. 이제 그거 한번 리셋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아, 아, 그쵸. 저는 그 스컬러 그거는 좀 요런 거 쭉 이렇게 보다가 좀 디테일하게 드릴 다운 할 때 그 친구를 찾아가서 좀 찾아봐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좀 이렇게 템포러리한 알고리즘이 돼버려가지고 네. 저는 그런 정도로 좀 쓰긴 합니다. 좀 드릴 다운해서 좀 더 디테일한 걸 찾아볼 때 네. 그럴 때 좀 잘 쓰는 편. 해외 아저씨들 추천은 요거는 드릴 교수님. 수 있는데 네.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공유를 드릴 수 있을지. 많아요. 네, 사실 어렵진 않은데. 네, 다음에 한번 한 주 고민을. 그걸로 날먹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냥 리스트로 그러니까 그렇게도 괜찮겠는데? 약간 현우 주의 핸드폰으로 하는 거지. 팔로워 리스트. 그러니까요. 네, 여기까지일 것 같고요. 네, 바로 선배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보이시나요? 네, 잘 네, 보입니다. 네, 조금만 키워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2개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그 E2E가 됐던 뭐가 됐던 이제는 그 드라이버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데 그 뭐 소위 말하는 엣지 케이스 아니면 뭐라고 하죠? 그 롱테일 시나리오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고, 하나는 그 테슬라 특허낸 거 한번 그냥 AI 돌려가지고 궁금한 것들을 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 요약한 내용은 여기에 쭉 적어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뭐 늘 그렇듯 이제 그 뭐죠? 제가 맨날 쓰는 거 노트북 LM에다가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좀 쭉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게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VLM을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 노트북 LM이 정말 최고입니다. 아무래도 이 롱테일 시나리오는 다들 아시다시피 취득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 사람들은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그걸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를 좀 잘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일반적인 상황은 당연히 잘 파악하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모델들이 다 확률 기반이니까 데이터 많을수록 잘 파악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롱테일 시나리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 힘든 시나리오는 여전히 데이터를 만들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제안을 하는 게 이 해저드 포지 해가지고 이상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뭔가 제작소를 하나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평가하는 세이프 벤치를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뭐 결과는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뒤에서부터 보면 특히 뭐 자율주행에서 뭐 로봇도 마찬가지일 테고 뭐 배달 로봇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테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차량 보행자 뭐 이런 거는 충분한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런 야생동물 뭐 사슴 뭐 라쿤이 대체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라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이런 거는 뭐 진짜 드물게 발생하지만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라서 이런 희귀한 데이터로 어떻게 테스트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시작한 게 이제 위험을 생성해내는 파이프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전 같으면 뭐 평상시에는 이런 뭐 여우들이 여기에 없겠죠. 근데 지금 이거를 이런 식으로 집어 넣으면서 어너멀러스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를 어떻게 만드냐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 이미지 넣으면 그 레이아웃을 한번 쭉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인지 안 가는 길인지 한번 본 다음에 에디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에디팅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이 모션을 넣는다거나 이 인트루전 그러니까 뭐 저희 뭐 이 차로 생각을 해보면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차 튀어나올 때
그럴 때를 인트루전이라고 하고, 디스턴스, 이거는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 시나리오의 위험도를 판단할 수 있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퀄리티 체크를 한다 라는 식으로 플로우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3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 동작을 이해시키는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얘네들이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가지도록 그 에이전트를 집어넣는 거죠. 이 객체들을. 그래서 지금 얘 보면 이 길가에 있는데, 대충 이렇게 보면 얘가 사람 입장에서는 차도로 들어오니까 이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케이스도 있을 거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게 이 객체가 우리가 주행하는 방향에서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그 경로가 있을 텐데, 그 경로에 대해서 그 경로를 침범하는 방식으로 이 객체를 생성해버려가지고, 그럼 이때 이 VLM은 얘가 이걸 침범하는 건가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고, 여기서 제일 맞아요. 눈치 게임 같이. 그래서 이런 역동성, 그러니까 정지된 이미지에서 얘의 그 동적인 움직임을 예측하는 이런 부분을 추론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만드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각지대에서 튀어나오는 거, 이거는 나름 또 체계적으로 만드는 게, 여백을 먼저 이 이미지에 그 여백을 확장을 하고, 그 확장된 부분에다가 지금 여기서는 그림이 좀 애매하긴 한데, 이 확장된 부분에다가 이렇게 객체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잘라내요. 필요한 만큼. 그러면 이 부분만큼 확장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자연스러운 이미지가 될 거고, 여기에다 객체 넣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 잘라내는 건 자연스러우니까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객체를 넣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잘린 객체라는 걸 자연스럽게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인트루전 시나리오를 만드는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 위험도 판단할 때 가까운 거리랑 먼 거리에 대해서 위험도 판단을 다르게 해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평가하기 위한 시나리오들. 그래서 이거는 또 나름 이거 이미지 관련된 거랑 잘 섞은 게, 이 소실점 기반으로 뎁스를 에스티메이션 한 다음에 그 리스크를 판단을 하는 시나리오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여기에 배치한 애보다 여기에 배치한 애가 당연히 위험도가 적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판단을 할 수 있는지를 보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생성된 거를 이제 QNVL에 넣어가지고 한번 체크를 하는 거죠. 잘 되고 있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를 체크를 한다. 그리고 나서 토탈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만들고 이질적인 객체를 넣고 이런 작업들을 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실험 설계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내 시점에서 이 드라이버가 가장 해야 되는 안전한 행동에 대해서 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사람이랑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 평가단이랑 정답률을 비교를 해서 갭을 분석을 했는데, 이게 저도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주변에서 이런 VLM 가지고 영상 분석한 다음에 위험도 판단을 할 때 진짜 못해요, 걔네가. 뭘 써도 안 되고, 결국 그 이미지별로 그 특성을 추출한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보면 4D겠죠? 4D 같이 타임 컨텍스트를 계속 그 다음 이미지 분석할 때 주입을 시켜줘야지 그나마 좀 하는 방식으로 가는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본 데이터에서는 높은 성능을 보였으나 이게 들어가니까 당연히 하락하죠. 왜냐면 이게 알 수 없는 애들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 모션 시나리오를 진짜 못 봤대요. 왜냐면 지금 이 단일 이미지만 보고서는 얘가 어디로 갈지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말한 것처럼 인식은 가능한데 이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프레딕션을 하는 부분이 약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아무래도 이 사진을 보면 얘가 앞으로 갈 것이다라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VLM은 아직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확실히 좀 더 잘하더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이질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VLM이 쉽사리 예측할 수 없는 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문제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이걸 보고 얘가 앞으로 가겠거니 하고 예측을 할 수 있는데 VLM은 그걸 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뭐 연구가 필요하다 하면서 마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 사고 데이터를 VLM에 집어넣는 VLM이랑 해서 평가를 시킨다고 하면 얘가 이게 갖다 박은 건지 뭐 그런 거 판단을 잘 못하더라고요. 뭐 갑자기 사각지대로 갔다가 차가 뭐 옆으로 갑자기 막 흔들렸는데 누가 봐도 그냥 사람이 보기에는 이 과거의 맥락이 있으니까 이거 갖다 박은 거다 막 이런 걸 하는데 뭐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이게 차가 앞에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이 후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후드의 오른쪽 앞에 뭐 사각지대에 차가 박는 경우에는 뭐 그거를 이걸 사고냐 마냐 뭐 이런 거나 이 앞에 차가 어떤 의도로 들어왔냐 이런 거를 진짜 이해를 잘 못해서 뭐 얘네도 그런 걸 이제 깨달았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었던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런 VLM 같이 단일 이미지 가지고 무언가 상황을 판단하는 거는 역시 좀 어렵고 결국 이 시간의 컨텍스트를 다 계속 시간에 따른 변화에 대한 컨텍스트를 계속 입혀줘야 이 VLM의 성능도 좀 올라가겠구나라는 걸 좀 이해를 한 케이스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테슬라 얘기인데 이것도 이제 그 PDF 파일은 다 넣어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얘네는 그 아마 뭐 이 피지컬 AI 카톡방에서도 이 특허 자료가 한번 나왔어가지고 저도 그걸 보고 한번 찾아본 건데 이 로우 베이어 이미지를 바로 입력을 하는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사실 뭐 이게 피지컬 AI랑 관련이 있겠죠. 왜냐면 어쨌든 이것도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자율주행에서 데이터 보면 아까 뭐 V2X처럼 정말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잖아요. 특히 카메라 베이스 자율주행에서는 보통 한 카메라 뭐 8대? 이렇게 쓰고 엄청 고차원의 데이터, 뭐 고차원이라고 하면 뭐죠? 고해상도의 카메라를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 네트워크들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지연 시간이 없는 상태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봤을 때 뭐 기존에는 하드웨어에 제약 사항이 있는 거죠. 이 센서 정밀도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미지가 고해상도이면 고해상도일수록 많은 정보를 내포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입력으로 넣어줬을 때 뭐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올 텐데 그럼 그게 과연 연산에 효율적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게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오프 관계 같이 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손실 없이 입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이 ISP를 통해서 RGB 변화를 하는데 이게 뭐 쉽게 말하면 그 뭐 이제 팟캐스트까지 만들어서 들었어요. 이 노트북에라면서. 근데 뭐 얘기를 하길 이 ISP라는 게 결국 사람이 이해를 하기 위한 일종의 처리 작업이라서 한번 여기서 이제 연산 부하가 걸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보기 위한 처리가 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 AI한테 던지는 건데 이 과정에서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 로우 데이터에 대한 이미지 손실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뭘 하려고 했냐면 이 카메라 센서에서 들어오는 이 로우 베이어 데이터를 바로 그냥 AI 칩에다가 꽂아 넣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 이 ISP 파이프라인을 제거를 하게 되니까 굳이 사람이 보기 위한 단계로 넘길 필요가 없고 그 사람이 보기 위한 데이터로 넘기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뭐 미연의 정보 손실까지 방지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때 중요한 게 비트 분할이라는 기술을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베이어 패턴이 뭐냐라고 보니까 이게 뭐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RGB 하면 그냥 RGB 이렇게만 있을 것 같은데 얘네가 말하기에는 G가 2개가 있고 뭐 R이 하나가 있는 이런 식으로 BGRG 이런 식의 패턴을 가진 게 보통 뭐 카메라 센서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각 픽셀이 하나의 정보를 가지고 있던데 이거를 뭐 저희가 아까 말한 기존의 ISP 방식으로는 얘를 그냥 RGB로 변환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서 AI 모델한테 넘기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그대로 넘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 분할 이 핵심 기술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16비트의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거를 두 개의 층으로 분리를 해가지고 하나는 좀 중요 정보들 있는 거, 그러니까 뭐 특징 정보들이겠죠. 그리고 하나는 이제 뭐 여기서 말하는 미세한 정보들, 뭐 밝기나 뭐 조도 막 이런 것들을 나눠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애초에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MSB, LSB, MSB, LSB 이런 식으로 들어오니까 이거를 그대로 따와가지고 LSB는 LSB끼리, MSB는 MSB끼리 처리를 해서 하드웨어에 호환이 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데이터를 다시 MSB랑 LSB의 형태로 구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 바탕으로 이제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어딘가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멀티플라이어랑 애더랑 해서 뭐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연산기는 이 8비트짜리 썼지만 결과적으로는 16비트짜리 아웃풋을 이제 생성을 해낸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키텍처는 이렇게 쭉 되어 있다. 그래서 뭐 MSB, LSB 경로가 나뉘어가지고 동시에 연산이 되고 8비트 컨볼루션들이 최종 단계에서 16비트로 합쳐져가지고 16비트의 이런 데이터를 볼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리는 뭐 이게 로우 인풋을 그대로 받아오는 거죠. 로우 인풋 받아와서 MSB랑 LSB 레이어로 바꿔가지고 처리를 한 다음에 그거를 합쳐서 16비트로 만든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응용할 수 있는 분야는 뭐 사실 제가 막 그렇게 능숙하진 않은 분야들이어가지고 복셀 예측을 하는데 뭐 고정밀 데이터가 필요할 때 이거는 이해가 바로 되겠죠. 왜냐면 원본 데이터를 손실 없이 그대로 가져오니까. 그리고 학습 데이터를 아무래도 무언가 처리를 한다는 건 이 원본 데이터에서 계속 손실이 발생한다는 건데 그거를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원본 데이터에 손실이 없는 상태의 학습을 하다 보니까 진짜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강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8비트 가속기를 통해서 12에서 16비트 센서 디테일을 유지한다 하면서 이제 속도도 최대한 그 ISP 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효율을 줄이면서 초저지연 레이턴시를 구현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테슬라에서 나온 거고 뭐 어떻게 보면 일론의 제 1원칙 사고방식이었나? 그거랑 정말 맞는 말인 거죠. 왜냐면 이거 ISP가 꼭 필요해? 그러니까 이미지를 그대로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정말 단순한 그 근원 원리에서부터 접근을 한 특허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이 그림도 특허 제가 업로드를 했지만 이 특허 페이지도 진짜 뭐 보기 어렵고 그렇긴 한데 그냥 이런 AI한테 너 그림 최대한 원본 살리면서 나한테 분석하고 질문 좀 받아줘라고 하니까 설명을 되게 잘해줘가지고 아주 잘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피지컬 AI 사실 이거 뭐 들고 와도 되나 안 되나 고민을 하다가 들고 온 이유가 이 뭐 3D 리컨스트럭션을 하던 뭘 하던 다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이미지 기반으로 하는데 그럼 이 3D 리컨을 만들기 위한 이 전체 파이프라인에서 맨 앞에 ISP 영역의 지연 시간을 줄이게 된다면 이 전체적인 3D 리컨을 하는 시간도 줄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이 PPT 파일은 다 올려놨습니다. 저희 GitHub 이슈에 올려놨으니까 뭐 다운 받아서 보셔도 되고요. 생성 모델이 아마 제가 여기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얘기하는 생성 모델일까요? 그러면 디퓨전 VLM이니까 디퓨전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논문을 다시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뭐 그런 칭찬 감사합니다. AI가 딸깍 해준 거 읽기밖에 안 해가지고 부끄럽긴 한데, 어쨌든 질문이 더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스톱 쉐어링을 하겠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둘 다 엄청 유익한 것 같습니다. 사실 첫 번째는 그 현업에서 사실 실제 실데이터를 이제 결국 이제 돌리다 보니까 이제 각종 변수들 때문에 거기 논문에서 했던 아이디어도 되게 적용할 만한 부분이 저는 되게 좋다고 보는데, 저 정도 논문에서 주장하는 방법론을 어떻게든 좀 이렇게 접목시켜가지고 극복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대기업이나 이런 엔터프라이즈에서도 그 정도에서 어쨌든 나온 결과치가 동작을 한다고 하면 자사 제품에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뭐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저게 필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하나라도 데이터가 더 있는 게 좋으니까. 근데 뭐 저는 사실 지금 팀이 하는 일이 검증하는 쪽이니까 계속 그 네, 태클을 걸 것 같아요. 저게 실제 상황이랑 얼만큼 동일하냐. 뭐 아까 본 것처럼 라쿤이 네, 갑자기 나온다는 게 어떻게 보면 네. 좀 말이 안 되는 아, 케이스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의 네. 리얼리티랑 그 이미지가 등장하는 컨텍스트가 과연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랑 얼만큼 뭐라고 해야 음, 될까요? 좀 뭐 비슷한 정도가 얼만큼일 것인가에 대한 태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개발 음, 단계에서는 좀 활용하기 좋겠지만 그거를 이제 넘기는 그런 과정에서는 음, 얼만큼 쓸 수 있을지는 아마 저도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음. 아, 그 저도 부분이 좀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라쿤이 아니고 정말 현실에서 있을 법한 대상인데 어노멀리한 거였으면은 되게 설득력이 그렇죠,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혹시 들리시나요? 저 목소리? 네네네. 잘 아, 들립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그 검증팀에 계시면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럼 지금 회사에서는 그런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보통 대응을 하시나요? 오, 그거는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속 찾아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저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해야 될지. 저도 그걸 계속 찾아보고 공부를 해보고 있는데, 아마 이거를 제가 이 녹화되는 온라인 플랫폼상에서 얘기를 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아, 그쵸, 네, 그쵸. 나중에 예.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리던가 하겠습니다. 비밀. 감사합니다. 네. 그러네요. 기밀 사항일 수 있겠네요. 네, 그쵸. 그 테슬라 특허 그 첫 페이지 보면은 처음부터 이거 우리 자율주행 차에도 쓸 거고 이거 로봇에도 쓸 거고 다 쓸 거임 했잖아요. 그 특허 입장에서는 그거 청구 범위가 엄청나게 넓은 거라서 아무도 이제 공격 못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 테슬라 우리만 쓸 거야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알박기 너무 잘한 거 아니에요? 그 아, 자율주행 차 회사도 어떻게 아무것도 못 하고 이제 로봇 회사도 아무것도 못 하고 뭐, 참네. 뭐 먹고 어차피 살라고 우리는. 도조였나요? 그런, 쟤네 인공지능망을 다 동일하게 쓰니까 전략적인 도조. 이것까지 큰 그림을 그리고 저렇게 시작을 했던 게 아닐까. 내가 다 먹어버리겠다. 도조는 제가 듣기로는 팀이 터졌다가 이제 다시 또 채용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성공해 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일단은 이거 온 디바이스 아닌가요, 이거? 그럴 거예요. 학습은 우리가 다 예, 예, 예. 시켰는데 이거를 우리가 로봇이랑 자율주행 차에다 쓸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학습한 거를 자율주행 차랑 로봇에서 쓰는 애들은 우리 특허를 위반하는 거다 하고 이제 걸고 넘어질 거다 하는 거니까. 그쵸. 근데 이제 너넨 자율주행 ISP 써라.
너넨 ISP 써라. 우리는 안 아, 쓸게. 진짜 너무해. ISP 얼만데, 그게. 아, 그런 아니, 근데 그런 근데 진짜 형제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허고 이게 ISP의 유무를 따지는 거는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인간이 쌓아온 이 퍼셉션의 기반이 ISP인데 이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0과 1로 구분해서 한쪽은 없는 그 기술 체계를 만들어 놓고 나머지 1인데 그건 이제 항상 버틀렉이 있고 그 버틀렉이 없애려면은 없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 특허 침해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게 조금 가혹하네요. 아니면은 너무해. 로우 데이터를 들어오는 그 표현 방식을 실제 다른 구조로 뭔가 제안을 해서 그게 시프트가 되고 그걸로 뭔가 엔지니어링하고 팔 수가 있다. 그러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네, 너무 개념적으로 로우 레벨이라 네, 너무 가혹해요. 보니까. 아니, 그, 구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배치놈하고 트랜스포머에 대한 특허가 있는데도, 그냥 다들 쓰십시오. 이거 없으면 뭐 먹고 살 겁니까? 하면서 해주는데, 일론 머스크는 그럴 것 같지 않다는 말이죠. 아, 돈 내? 하면서 이제, 역시, 하면서, 너네가 테슬라가 아닌 걸 어떡하니? 하면서 이제, 어휴, ISP 진짜 엄청 비싼데, 아니 근데 원래 테슬라가 그 특허를 잘 안 내지 않았었나요?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이례적으로 나온 건가 싶긴 하네요. 아니, 테슬라 특허 엄청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저기 썰로 들은 건데 특허를 내면은 그 기술 그 자체가 공개가 돼버리기 때문에 특허로 알박는 것보다 더 손해가 크다 이렇게 어디서 들었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논문의 얘기고 특허는 먼저 알박으면 딴 데가 못 따라해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 케이스가 딱 두 개가 나뉘어요. 이게 완전 알박아서 딴 데가 개선을 못할 정도로 이미 완성된 기술이면은 바로 알박아 버리는 게 낫고 이번 것처럼. 네. 근데 이제 기본을 딱 박았는데 두 달 후에 누가 야 이거 아이디어 좋다 조금만 바꿔갖고 내자 해갖고 더 업그레이드가 나와버릴 것 같으면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숨기고 가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완성형이잖아요. ISP 땜. 이제 너넨 ISP 쓰렴. ISP 안 떼고, ISP 안 떼고 센서 포톤으로 받는 거보다 더 좋은 거 할 수 있는 애들은 해보렴. 그것도 자율주행차랑 로봇 말고 딴 거 사고 싶으면 해보렴 이거니까. 드론 기업은 할 수 있겠네요. 드론 기업은 감사합니다 하고 쓰겠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제일 돈 잘 버는 기업만 지금 때린 거잖아요. 로봇하고 자율주행.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뭐 먹고 살라고 우리는. ISP 기업들만 먹고 살겠네요, 이제. 아싸, 이러면서. 그렇게 되네요. ISP 회사들이 더 장사가 잘 되겠네, 그러면. ISP 창업 아닙니다. 어, 재밌네요. 네. 그러면 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시죠. 나봉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